한겨울이었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날,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온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한번 같이 가요. 애들도 엄마랑 바닷가 걷고 싶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셨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 남편과 처음으로 갔던 제주 여행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하얀 스카프, 팔짱 낀 남편 옆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은 벌써 떠났고 자식은 어른이 되었으며 세월은 어느새 어머니의 뺨을 깊이 패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가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얘들 여행에 짐이 되면 어쩌나. 나 없이도 잘 노는 애들인데 내가 껴도 될까? 그 고민을 끝내 삼킨 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언제 갈 건데?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했을까요? 사실 결혼한 자식과 여행을 함께 간다는 건 단순히 가방을 싸고 비행기에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어떤 자세로 여행을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자식을 편하게 하는지, 이 모든 걸 먼저 고민해야 진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결혼한 자식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5가지 따뜻한 배려의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배려에는 말이 필요 없고 오직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평생을 기억할 사랑이 됩니다. 노자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이끄는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바다에 닿는다. 우리가 자식과 함께 여행길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낮추고, 조금 물러서고, 조금 덜 말하면 그 여행은 결국 자식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따뜻한 바다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배려. 함께 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따라가려 하지 말고 살짝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계획은 자식 부부의 영역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함께 여행을 갈 때 부모님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때 거긴 꼭 가야 해. 그 집 음식이 정말 맛있어. 이 호텔이 훨씬 좋아. 이런 말들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경험을 하고픈 마음은 알지만 여행이라는 건 자식 부부가 서로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틈에 부모님이 끼어드는 순간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좋으라고 얘기했지. 근데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 그날 이후 괜히 같이 왔나 싶었지. 그러니 여행 계획은 자식이 하도록 그냥 묻고 따라가는 편이 낫습니다. 그게 자식에게는 더 큰 고마움으로 남습니다. 여행은 풍경만으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의 대화, 그때의 기분, 그 모든 것이 기억의 풍경이 됩니다. 부모가 조금만 낮춘다면 자식은 더 편안히 마음속에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편하게 그 순간을 함께 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자식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다면 마음속에 이 문장을 꼭 새겨두세요. 나는 오늘 자식의 친구가 되러 간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배려는 하루 일정에 욕심내지 말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부모님들은 들뜨곤 하십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여긴 꼭 봐야지. 맛집도 다 가보고 시장도 들르고 이왕이면 새벽에 일출도 보자. 하지만 이런 일정은 결혼한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힘들지 않게 모든 일정을 조율하려 하고 반대로 부모는 자식이 피곤하지 않게 함께 움직이려 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진심으로는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말하지 못한 채 마음만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순자 어르신은 작년 봄 사위와 딸이 강릉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여행 책자를 몇 권씩 챙겨가며 계획표를 따로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딸이랑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랬지. 근데
딸이 저녁 되자 자꾸 조용해지는 거야. 나중에 알았지. 내가 너무 이끄는 여행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 뒤로 정 어르신은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턴 그냥 따라만 다녀야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과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 여행이라는 건 풍경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가벼워져야 합니다. 하루에 2곳만 가도 충분합니다. 산책로 한번 걷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정이면 딸과 사위는 아마 마음 깊이 안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 말없이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죠. 묵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부드러운 바람이 닿듯이 다가가야 한다. 세차게 밀어붙이면 바람은 문을 닫게 할 뿐이다. 부모가 일정에 욕심내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간다면 그 여행은 자식 부부의 마음속 문을 조용히 열어줄 겁니다. 여행지에서 꼭 기억할 말. 많이 보지 말고 많이 느껴라. 그 느낌이 서로를 이어주고 그 마음이 가족을 다시 묶어줍니다. 혹시 지금 여행을 앞두고 들뜨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잠깐만 멈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걸 적고 있나? 아니면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나? 그 대답 속에 진짜 여행의 시작이 있습니다. 셋째로 꼭 기억해야 할 배려는 말을 줄이고 웃음을 늘릴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흔히들 자식과 함께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옷 말고 저런 걸 입지. 애는 왜 그리 늦게 재우니? 그 남편은 늘 조용하더라. 이런 말들은 별 뜻 없이 툭 내뱉었지만 듣는 입장에선 숨이 막히고 편하지 않은 순간이 됩니다. 광주의 한 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를 다녀온 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말을 꺼낸 거야. 그날 저녁에 애기 먹이는 걸 보고 조금 일찍 먹이면 좋지 않겠냐 했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그 뒤로 계속 조용하더라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말수가 줄고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어. 그 어머니는 이후에 나의 말을 줄이고 그저 며느리와 손주 옆에서 함께 웃는 걸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괜히 공기만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 차라리 조용히 웃고 있으니까 며느리도 더 다정하게 굴고 손주도 내 옆에 더 오래 머물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여행을 떠난다는 건 어쩌면 말이 아니라 온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여행지에선 많은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많은 것을 말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빛 하나, 웃음 하나가 그들에겐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더 깊이 전하는 방법입니다. 노자도 말했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진다. 차라리 침묵은 덕을 이루는 길이다. 자식과의 여행에서 말을 줄인다는 건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 덕이 자식에게 편안함이 되고 그 편안함이 당신을 다시 자식의 중심으로 불러들일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을 잠깐 가슴속에 접어두고 그저 미소로 함께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자식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엄마랑 여행 갈 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말없이 내 옆에만 있어줬거든요. 그 말 한마디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겠지요. 넷째로 꼭 새겨야 할 배려는 자식 부부만의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가면 자식들은 언제나 2가지 여행을 동시에 떠납니다. 부모와의 여행, 그리고 배우자와의 여행. 그 두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앉자. 너희끼리 뭐하러 따로 가. 같이 움직이자.
잠깐 커피 마시자. 딱 10분이면 돼. 이런 말은 자식 입장에선 거절하기도 어렵고 배우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 하는 숨막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김명희 어르신은 몇 해 전 사위 부부와 함께 일본 교토로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가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찻집에 아내와 단둘이 다녀오려던 계획을 어르신이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머물기로 하셨답니다. 혼자 창밖을 내다보는데 벚꽃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딸아이가 나중에 와서 엄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르신의 배려는 말이 아닌 존중으로 남았고 그건 딸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는 그 부부만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부드럽게 비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물처럼 비어야 맺히고 바람처럼 가벼워야 깊어진다. 부모가 자식 부부 사이에서 너무 가깝게 껴들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는 순간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배우자와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괜히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짧은 침묵이라도 두 사람에겐 대화가 되고 부모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같이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배려가 자식에게 더 큰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잖아. 그게 참 고마웠어. 이런 말 한마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그 여행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배려는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기대지 말 것입니다. 여행을 함께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이렇게 좋은 데서 밥도 먹네. 얘가 이렇게 날 챙겨주니까 정말 기특하다. 근데 얘는 내 마음까지 알까? 이 고마움, 이 외로움, 이 눈물까지도 그 마음은 때로 눈빛이나 말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기도 합니다. 엄마는 이런 데 처음 와봤어. 아빠 살아있을 때도 한 번 못 가봤는데 네가 데리고 와줘서 눈물이 다 나네. 물론 진심이죠. 하지만 그 말은 자식에게 무겁고 복잡한 감정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외로움, 그리움, 삶의 무게가 담긴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나는 당신 덕분에 행복하지만 너는 내 그늘 속에서 웃어야 해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경주의 한 여행지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벚꽃길을 걷다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버지랑 오려 했는데 못 왔거든. 이렇게 와보네. 근데 괜히 미안하다 얘야. 네가 아빠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손을 꼭 쥐었죠. 그 장면이 한참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행이란 기억을 만드는 시간이지 감정을 풀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정작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여유는 흐려지게 되죠. 기억하세요. 여행은 가볍게 떠나야 아름답고 말없이 다녀야 깊어집니다. 고려의 유학자 이색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강가에 혼자 앉아 물결을 바라보니 내 마음도 비워지더라. 부모의 여행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감정은 내가 혼자 끌어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걸 자식에게 나누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고요히 미소를 머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세요. 그 순간 자식은 느낄 겁니다. 엄마는 말없이 날 위하고 아빠는 조용히 우릴 응원하는구나. 그런 부모가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가만히 마음속에 이 한마디만 새겨보세요. 나는 오늘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다짐 하나면 당신의 모든 배려는 그들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하고 싶은 배려는 함께 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길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여행을 가면 부모님들은 자주 과거와 비교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 어릴 땐 말이야. 이런 데 와서 막 뛰어다녔지. 그땐 내가 안고 다녔는데 이젠 네가 날 챙기는구나. 혹은 너희 앞으로 힘든 일 많을 거야. 이럴 때 여행 다니는 거 잘해. 나이 들면 아무 데도 못 가.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 아련함도 주지만 동시에 무거움과 부담도 안깁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 바람, 햇살, 걸음, 그 순간을 함께 음미하기보다 자꾸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 이 순간은 점점 흐려지고 마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한 중년 부부와 어머니가 같이 바닷가를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날며 햇살이 잔잔히 부서지던 그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것도 기억이 되면 다 추억이더라. 지금은 그저 니들 걷는 모습만 봐도 좋다. 그 말에 딸과 사위는 말없이 어머니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세 사람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온기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여행의 본질입니다. 자식과 걷는 길. 그 자체가 의미이고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생의 어느 한 장면으로 남기고 싶다면 부모는 마음속 말들을 조용히 접고 풍경처럼 거기 있어주면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풍경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 말없이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따뜻한 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다면 괜히 다음엔 어디 갈까? 이젠 늙어서 못 다니겠네.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을 맞추고 좋다. 이 시간이 그 한마디면 자식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사랑은 크게 보여주기보다 작게 채워주는 겁니다. 자식의 여행에 작은 바람 하나 되어 그늘 되어주고 따뜻한 햇살 되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배려는 모두 한 가지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결혼한 자식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덜 말하고, 덜 나서며, 덜 기대함으로써 더 깊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여행의 계획은 자식 부부에게 맡기고 부모는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둘째, 하루 일정을 욕심내지 않고 2~3가지 소박한 경험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말을 줄이고 그저 웃고 들어주는 태도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넷째, 자식 부부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순간 부모는 그들의 가장 깊은 신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은 혼자 삼키되 자식에게는 편안한 온기로만 남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누리세요. 과거도 미래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있는 오늘의 공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믿어보세요. 우리는 자주 사랑을 말로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없이 걷는 길 위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같은 쪽으로 미소 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부모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손이 따뜻하면 그 여행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자식의 여행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의 여행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함께 걷되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자식에겐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내 자식과의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따뜻한 순간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이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여행에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